1012번부터 가봅시다. 근데 목요일날 그 테스트는 되게 기본 문제만 냈어요. 이 책보다 훨씬 더 쉽게. 1012번 등비수열이라고 얘기가 돼 있고 쭉 해가지고 10개를 더했네. 10개를 더했더니만 12가 되었어. 그리고 요거는 한 가지 건너가면서 5개를 더했네요. 그게 8이 됐네. 그럼 이 수열의 공비가 얼마일까요?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이 등비수열이라고 얘기를 해줬으면 빨리 첫째 항을 A라고 하고 공비를 R이라고 잡는 거야. 그러면 문자 2개에 식 2개 어떻게든 연립방정식.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그럼 첫째 항 A고 공비가 R인 상태로 10개 합을 더하면 1 마이너스 공비 분의 첫째 항 1 마이너스 공비의 항수 제곱, 얘가 이제 12가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게 첫째 항이 A라고 했을 때 두 번째가 AR의 제곱이 되고 세 번째가 AR의 제곱되고 AR 세제곱, AR 네제곱 이렇게 나간다고 생각을 했잖아. 너도 해볼래요? 그러면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나간다고 했을 때 이 수열은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의 제곱만큼 된다고 인식할 수 있다. 자, 그래서 항이 5개를 더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그럼 1 마이너스 공비 분의 첫째 항 1 마이너스 공비의 항수 제곱해서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이 2개 연립식 풀면 되는데 요거를 이렇게 지울게요. 여기가 요렇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리고 나눗셈을 해버렸어. 그러면 요거 지워져, 요거도 지워져, 그 다음에 요거도 지워져. 그러면 1 플러스 R분의 1 플러스 R분의 1 분의 여기 다 지웠으니까 1 8분의 12 2분의 3.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역수가 되는 거니까 1 더하기 R 그게 2분의 3. 이제 공비는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뭐까지 해야 돼? 아, 공비까지만 구하면 된대요. 그럼 이걸로 끝. 선생님 그 분모에 1 플러스 R 붙이기 어떻게 한 거예요? 여기가 아까 1 마이너스 R의 제곱, 공비가 R의 제곱이었지. 그러니까 1 마이너스 R 제곱이니까 인수분해 하는 거야. 인수분해가 돼서 쓴 거야. 여기. 아까 내가 여기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돼 있었어. 이렇게 1 마이너스 R 제곱. 공비 R 제곱 맞지? 네. 그래,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1 마이너스 R과 1 플러스 R로 쓴 거죠. 이렇게. 자, 어쨌든 곱하기 꼴에 해당되는 개념이 들어있는 수열이니까 계산 자체도 곱하기 나눗셈을 이용해서 한다고 계속 생각을 해봐봐. 999번이요. 자, 100 이하의 자연수.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내수. 자, 요거는 별표를 3개를 쳐. 기출문제로 요건 근처 학교에서 이미 2학교나 냈던 문제야. 중하고에서도 냈었고 한 학교가 어디였지? 이제 등비수열인데 네 숫자 써가지고 서로 다른 내수야. 그럴 때 공비가 자연수.
네, 이런 힌트가 있는 거죠. 100 이하예요. 이랬을 때 이게 몇 가지 경우가 있느냐. 근데 중하고는 한 술 더 떴어. 그 경우 중에 합이 제일 큰 놈이 누구냐. 그 경우 중에 합이 제일 큰 놈이 누구냐. 이렇게 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쓰는데 공비가 자연수라는 게 결정적인 힌트예요. 자, 공비가 자연수인데 서로 다른 내수라고 얘기해 준 건 공비가 1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최소 공비가 2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작은 쪽부터 생각할게요. 자, 경우의 수를 써야 되니까 몇 가지인지.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준을 이렇게 나누세요. 공비가 이제 작은 것부터 2인 경우부터 따져보세요. 공비가 2인 경우다. 그럼 1로 시작한다고 해봐. 2, 4, 8 이런 거죠. 그럼 2로 시작하면 2, 4, 8, 16 이런 거라고. 3으로 시작하면 3, 6, 12, 24. 그럼 이거 한도 없는데요 하지 말고 중간에 점점점 대충 이제 찍어보는 거죠. 한 몇쯤 가볼까? 할인아 몇쯤 시작해볼까요? 공비가 2니까 한 10쯤 해볼까? 10? 그러면 10, 20, 40, 80 아직도 가능하네요. 그럼 하나 더 가보자. 11, 22, 44, 88 그럼 12, 24, 48, 96, 13, 26, 52 넘어갔다. 그럼 끝. 싹 빼고. 그러면 공비가 2인 놈으로다가 12가지 가능합니다. 자, 됐고. 그럼 공비가 3인 경우. 자, 공비가 3인 경우라면 1, 3, 9, 27. 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이게 12가지가 생겼다고 했는데 공비가 커지면 그 경우의 수가 줄 수밖에 없는 게 쭉쭉 건너가니까 100까지 금방 도달할 거 아니야. 이거 첫 번째 것만 해도 27이니까요. 그럼 2, 6, 18 어이구 이렇게 빨리 커져요. 3, 9, 27, 81 아이고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4, 12, 36 넘어간다 108 안 되겠다. 그럼 3개만 3가지. 이제 공비가 4인 경우 1, 4, 16, 64 이건 뭐 2, 8, 32 넘어가는데 4 곱하니까 100을 그냥 넘어가는데 안 되겠는데. 그럼 한 가지 공비가 5인 경우 1, 5, 25 125 이건 넘어가네 아예. 그럼 끝. 똑같이. 자,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12개, 그 다음에 3개, 그 다음에 1개까지. 그러면 총 16개요. 자, 그럼 이 중에서 합이 제일 큰 걸 따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공비가 2인 것 중에 누가 제일 커 보이냐? 아무래도 얘겠지? 네. 그 다음에 공비가 3인 것 중엔 얘겠고 공비가 4인 것 중엔 얘겠고 요 3개 중에 비교해보면 큰 거 나오겠지. 자, 그 다음에 1008 그러면 이쪽을 지우겠습니다. 첫째 항이 2고요. 공비가 5래. 그런데 이걸 n항까지의 합. 그러면 공비가 5니까 5-1분의 첫째 항 5의 항수 제곱 빼기 1 이렇게 써준 게 이제 합. 요 합이 처음으로 10의 8제곱 이상이 된 그때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는데 갑자기 밑에다가 로그 2가 0.3으로 해봐. 그러니까 거듭제곱 숫자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냥 손계산으로 힘드니까 로그를 이용해서 하라. 이게 힌트죠.
그럼 양변에 로그 씌우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물론 2를 이용할 수 있게.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는 것이야? 4분의 2 그러니까 2분의 5의 n제곱 빼기 1 이렇게 되나요? 근데 요거는 약으로 계산을 해야 될 것 같고 자 그럼 로그를 씌워서 계산합시다. 로그를 씌울게요. 상용로그를 씌우면 로그 5의 n제곱 빼기 1 마이너스 로그 2 밑이 10인 로그니까 이 부동호 방향 변화가 없을 거고 이건 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로그 5의 n제곱 빼기 1 이렇게 된 게 8 더하기 0.3 자 근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계산할 수 있나? 이게 그러면 8보다 커지려면 이게 10의 8제곱보다 커지는 걸 찾는 건데 가능한가요? 자 그럼 로그 5의 거듭제곱을 생각하면 5의 거듭제곱에서 1 빼도 그냥 5의 로그 5의 n제곱 이거랑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러면 근사값이지만 로그 5의 n제곱으로 생각을 해보면 얘가 n 로그 5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1 마이너스 로그 2 이렇게 되어서 로그 1을 0.3을 쓰게 되면 0.7의 n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얘를 0.7의 n 이렇게 써주고 8.3 이렇게 써도 큰 차이가 없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억이 있는데 100억하고 100억 1 이래도 또는 100억에서 1 빼도 이 0.3 소수 첫째 자리 변하는 거랑은 관계가 없어요. 그럼 이렇게 놓고 쓰면 되겠죠. 그럼 7분의 83이고 84가 되면 12가 되겠지만 11.11이네요. 11.11이니까 최소 12가 돼야 되나? 네, 이렇게 찾아야겠다. 이 부분은 조금 뭐 생각할 때 저렇게 생각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할 때지만 지금 10의 8제곱이라는 어떤 숫자가 1억이 있거든요. 1억. 그럼 1억 1이나 9,999만 9,999나 로그를 취했을 때 이 값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죠? 로그 1, 로그 2 이래도 뭐 0.00 차이밖에 안 나는데 뭐 0.5. 그러니까 요거는 근사값 개념으로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로그 2 자체도 근사값인데. 자, 여기 이제 1008번에 대한 문제까지. 자, 참고로 1009번 같은 문제 안 냈습니다. 윤주야, 합 999, 999 이거 합 얼마야? 외워봐. 그걸 기본으로 외워놓고 나서 3이면 9분의 3이고 5면 9분의 5고 이렇게 쓰라고 했는데 기본 숫자를 외워두지 않고 가는 건 아니죠. 복습한다는 게 딴 게 아니고 이제 고2잖아 니네. 숙제 한 문제 했냐 안 했냐 때문에 뭐 선생님한테 혼나 뭐 이런 그런 생각 없잖아 이제. 그죠? 안 해왔어도 당당하게. 그치 민주야? 네. 또 왜 코 나왔어? 자 그래요. 역시 2학년 내신 비중이 엄청나고요. 잘 챙기세요. 지금 3학년 선배 중에 신연고였는데 수학은 1등급 나온 애야. 근데 타 과목 중에 일부 과목 빼고는 나머지가 잘 안 나와.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 전 내신 말고 수능 준비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얘기하고 있고. 뭐 대학 가는 방법으로 수시나 정시나 뭐 같은 비중으로 생각하는 건 좋은데 지금 그냥 조금 게을러가지고 좀 못 받아놓고 나중 가서 정시하면 되죠 뭐 이러는데 내신도 안 나온 놈이 무슨 정시한다고 까불어버리니까 지금 할 때 기본기를 가지고 가야 수능으로 바꿔도 그때 가서 하죠. 자, 근데 균형도 생각해야 되고 2학년 내신이 진짜 할 게 많아 니네가. 이제 과목들도 1학년 때랑 또 다르죠. 과학 과목 같은 사람은 또 과목별로 물리학, 생명과학, 물화생지 민지랑 관계 없죠?
너 다 듣냐? 야, 씨, 너 과중 봤냐? 정말 과중 봤나? 그래요. 그래도 아마 저기 문과 계열 친구들도 사회 과목 주로 선택하면서 한 과목 정도는 과학 과목 넣으라고 하지 않았어? 아예 넣지 말라 해. 깔끔하게. 한 몇 년 전 보니까 생명과학 하나는 뭐 집어넣고 한다든지 뭐 이렇게 짜게 했는데 지금 없어? 지금 빼라고 제가 뭐 내면 빼라고 빼라고 돼 있어. 그래. 근데 어떤 경우는 사회 과목 3개에 하는 거랑 사회 과목 2개에 과학 과목 하나 넣고 하는 거랑 공부하기 더 과학 과목 하나 넣고 하는 게 편한 경우도 있어. 그 문과 과목이라고 그게 만만한 게 아니죠. 혹시 뭐 쓸데없이 정치와 법 이런 거 하지 말고 정법 이런 거. 근데 좀 취향이 다른 것 같아. 어떤 애는 막 보통 싫어하는 막 세계사 좋아하는 애가 있고 무슨 지리 쪽 많이 막 외우는 거잖아. 그거 좋아하는 애들 좀 특이성인데 윤사는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그런 거야. 아마 사회 선택 과목이 더 많을걸요? 9과목인가 되는 것 같은데 그죠? 과학 과목 해봤자 8개 아니야? 8개요? 응. 더 있어? 4개밖에 없던데. 물 1하고 2까지 하면 총 8개잖아. 그거 다 하진 않지만 사회는 9과목이면 되는 거야. 더 많아. 자, 좋습니다. 이제 시작할게요. 하여튼 뭐 자기 거야. 자기 거 챙겨. 뭐 하고. 이제 오늘 하는 부분이 여러분이 이제 머리가 아플 것 같고 이제 오늘 하고 나서 지금까지는 등비수열 할만하네 하다가 갑자기 오늘 이후로 등비수열이 싫어지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으나 학교 시험은 싫어하는 데서만 낸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해볼게요. 이제 활용 문제인데 활용 문제는 하나도 안 풀어줬냐? 시간 많이 아 그랬어? 아 이거 저기 때문에 저 뒤에 유형 24 때문에 시간 부족할 것 같다 그랬는데 그냥 해줄게. 자 할게요. 그럼 유형 15는 1015번 가지고 시작할게. 근데 어쨌든 등비수열이라는 개념이 일정한 비율에 관련된 부분이야. 그럼 우리 일정 비율에 대한 얘기는 벌써 이런 거 했지 않았냐? 응? 이런 것도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써 있으면 되는 거죠. 증가, 감소. 이러면 이게 등비수열 아니야? 맞죠? 첫째 항이 얼마예요? 첫째 항 얼마냐고. 1 플러스 100 분해하지 말고. n 대신 1 집어넣은 거 아니야? 그럼 a 곱하기 1 플러스 100 플러스 1이 첫째 항이고 공비는 얼마고? 1 플러스 100분의 r 이게 공비고 그럼 얘는 1보다 크니까 점점 커지는 등비수열일 것이고 얘는 점점 줄어드는 등비수열일 것이고 그죠? 그래서 비율에 관련된 부분은 증가 감소와도 그냥 자체로 있어. 예를 들면 뭐 복사기에다가 뭐 예를 들면 10% 확대하는 복사기가 있어. 한번 하면 10% 큰 게 나오겠지. 그 놈을 또 복사하면 10%의 10%지. 자, 그러면 1015번 해볼게. 어느 지역에 이거 했는데 하다가 이상하죠 못했구나. 해보자. 2001년부터 2020년까지 20년 동안 전입자 수가 50만 명이다. 자, 그리고 이 중 10만 명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가 10만 명이다. 자, 그때 전입자 수가 일정 비율로 감소한다. 그러면 2021년 전입자 수하고 2021년 전입자 수하고 2001년 전입자 수하고 비교를 해봐. 자, 그러면 처음 전입자 수부터 계속 그 전입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처음에 요때 전입한 2001년의 전입자 수를 첫째 한 개념으로 A를 잡고요. 그 다음에 일정하게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이 공비에 해당되는 놈을 R이라고 이제 잡았을 때 물론 이제 R은 1보다 작은 숫자가 되는 거죠. 점점 줄어들고. 그렇다고 마이너스는 아니죠.
줄어들기만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이라는 전제로 이때부터 이때까지 20년간 총 50만 명이니까 합이 50만 명이니까 1 공비 분의 첫째 항에 1 공비의 20제곱 요만큼이 50만 명에 해당되는 인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2011년부터 2020년까지가 10만 명이니까 거꾸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전입자 수가 40만 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1 공비 분의 여기 A에 1 공비의 10제곱이죠. 요 10년간. 그게 40만이 된 거죠. 그러면 요거를 나눗셈을 시켜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1 주거, A도 주거. 요거 인수분해되는 건 금방 보일 거고 요거랑 하나 나눠지면 좌변이가 1 더하기 R의 10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4분의 5가 되죠. 따라서 R의 10제곱은 4분의 1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문제는 처음 2001년에 전입자 수인 A명에서 2021년이라면 몇 번째 항인 거예요, 이게? 21번째 항에 해당되는 거지. 맞아요? 그럼 21번째 항이라는 건 얘가 AR의 20제곱 이런 개념인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A 곱하기 R의 10제곱이 4분의 1이니까 20제곱은 16분의 1인 거지. 그럼 이때 인원하고 이때 인원을 보면 요 인원의 16분의 1만큼이 전입자 수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1015번. 그때 저번에 처음 풀 때는 선생님 문제 잘못 읽어가지고 처음 인구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전입자 수가 몇 명씩 이렇게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바람에 식이 꼬여가지고 근데 여기서 그냥 전입자 수만 따졌을 때만 나타낸 정보니까 이게 맞아요. 그렇죠? 자, 이제 유형 24번에다가 별표 3개를 쳐라. 이 별표 3개의 의미는 이미 배운 내용이지만 등비수열에서는 조금 더 알아둬야 돼. 자, 그러면 한번 그걸로 먼저 확인할게. 외우고 있는지. 민주야, SN이가 2n 제곱 더하기 5n이야. 이 수열은 무슨 수열이야? 2차시. 무슨 수열이냐고 물었어요. 아, 이과인데 역시. 기억을 안 해. 어려운 이유. 기억을 하라고 얘기해주는 부분. 중요하다고 강조한 부분이야. 재현아, 이거 무슨 수열이야? 등비수열. 아, 진짜. 다 내신 30점짜리구만. 언제야?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야.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야? 아니면 두 번째부터 등차 수열이야? 응?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죠. 이것들 봐라. 그 준 표는 뭐하러 갖고 있냐? 표는. n에 대한 2차식은 상수항이 없는 경우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다. 그러면 등차 수열만큼은 이 합에 해당되는 걸 보고 일반항을 바로 쓸 수 있도록 준비해라. 윤주야, 얼마냐 일반항? 뭔 소리 그러지 말고. 기억 안 해. 시험 때 어떻게 하려고. 혼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있겠지. 아, 이거라도 알면 다행이겠다. 이거 기억나냐? 안 나는 것 같은데. 그래놓고 이렇게 쓰겠죠. 열심히 또 잘한다고 써. 아유, 계산해서 썼겠지. 시간 낭비하고 있어. 자, 희연아 얼마야? 너까지 얘기 안 하면 이제 수업을 그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나 많아야. 언제는 알고 있어 또?
그죠?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첫째 항 따로 적어줄 필요 없음. 기억 좀 해. 기억해줘. 자, 요 숫자 2배의 n 뒤에 숫자 빼기 앞에 숫자 이렇게 쓰라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좀 어제 배운 사투리. 빨리 와, 빨리. 빨리. 중요한 거 하잖아. 우리 또 버스는 기다려주지 않아, 그지? 그렇지. 식탄애를 잡아, 지민아. 쌩 깔라고 그랬는데. 자, 하여튼 그래. 이거 구하는데 1분씩 쓰지 마시고 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자, 하여튼 그 얘기야. 핵심은 이거죠.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합은 n번째 항까지의 합, 그 다음에 일반항은 n번째 항. 요 사이의 관계. 핵심은 일반항을 구할 때 SN을 주어졌을 때 일반항 구하는 방법은 n번째 항까지의 합에서 n-1번째 항까지의 합을 빼주면 된다. 그때 그림으로 보여줬어. AN까지 이렇게 동그라미 쳐서 SN, 그리고 n-1번째 항까지 동그라미 쳐서 SN-1. 훅 날려버리면 그거 하나 남는다. 단 얘는 그럼 진정한 첫째 항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S1이 진정한 첫째 항. 그래서 만약에 여기 S1으로부터 구한 첫째 항과 여기다 1 집어넣고 구한 첫째 항이 다르다면 두 번째부터 수열이 시작된다는 뜻이고, 여기에 S1으로 구한 A1과 일반항 구현은 여기다가 1 집어넣었을 때랑 같은 값이 나온다면 그냥 첫 번째부터 등차 수열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야. 그래서 요거가 수열 종류랑 관계없이 모든 수열에 적용되는데 등차 수열만큼은 그냥 공식처럼 기억해서 빨리 써주기 바래 까지 얘기한 거고, 나머지 다른 수열들은 요렇게 구하세요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등비 수열에 대해서도 한번 해봅시다. 자, 등비 수열이요. 그러면 하나를 한번 해볼게요. 아니, 그러면 등비 수열의 합을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면 아예 그냥 공식 만들어봐. 근데 그거 큰 의미 없고 그냥 주어진 걸로 할게. SN을 하나 가지고 합시다. 딱 처음에 시작할 때 좋은 문제. SN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게 이제 등비수열의 그 합 형태야. 좀 이따 소개할 거야. 여기서 AN을 구해야 돼. AN을 구해야 돼. 그럼 빨리 SN 빼기 SN-1 이걸로 계산을 하라고. 그럼 SN은 3 곱하기 2의 n제곱 빼기 3이고 SN-1은 3 곱하기 2의 n-1제곱 빼기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요 놈하고 요 놈은 지워질 거고 요거 두 개만 남게 되는데 3으로 묶어버리면 2의 n제곱 빼기 2의 n-1제곱 이렇게 나와. 이때 여기까지 끝내면 안 돼. 조금 한 줄만 더 가자. 얘 정리하는 방법을 알아두라고 일부러 쓰는 거야. 이렇게 지수 형태로 되어 있는 거를 하나의 항으로 이제 묶어서, 하나의 항은 아니겠지만 묶어서 정리하는 방법. 이 두 개 중에 지수가 작은 쪽으로 묶는다. 이렇게 그냥 기준을 잡으세요. 이거랑 이거 중에 지수가 작은 쪽, 즉 2의 n-1제곱으로 묶어주면 얘는 2가 하나 남아있는 거고 얘는 자기 자신이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결국 얘는
3 곱하기 2의 n-1제곱 이렇게 남는 게 일반항을 구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끝내면 안 돼. 요거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일반항은 이렇게 생긴다고 돼 있는데 첫째 항을 구해봐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첫째 항을 어떻게 구해? S1 요걸로부터 구하는 거야. 그게 첫째 항까지 합이 첫째 항이니까. 그럼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3 이렇게 나오겠죠? 그때 여기다가 1 집어넣어서 나온 첫째 항과 여기 S1 그거의 첫째 항이 일치한다면 첫째 항 자체부터 그냥 수열인 거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니? 3 나오지?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런 기호 필요 없이 그냥 AN은 3 곱하기 2의 n-1제곱 이렇게 되는 거랑 같죠. 맞아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SN을 가지고 AN을 구하는 과정인 거야. 자, 그러면 3 곱하기 2의 n-1제곱이라는 게 등비수열 맞죠? 우리 마찬 이렇게 생각하면 요렇게 생각하면 딱 맞죠?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2인 그런 수열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제 학교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데 어딘가에 미지수를 집어넣어놔. 미지수를 집어넣어놓고 이게 첫째 항부터 등비 수열을 이루도록 하는 미지수의 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으로는 다른 건 다 그냥 일반적으로 풀고 딱 1021번처럼 생긴 거. 딱 1021번처럼 생긴 게 딱 그 문제예요. SN을 저렇게 미지수 집어넣어주고 K 같은 거 그리고 나서 이게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 되려면 상수 K가 얼마인지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를 정상적으로 풀면 이 과정을 다 거쳐야 돼. 그래서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한 다음에 같다고 비교하면 되는 거야. 근데 역시 이것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래서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를 할게.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등비수열의 합의 모양을 이해를 하면 돼. 우리가 지금 첫째 항부터 계속 등비수열 있을 때 합을 구하는 공식을 썼단 말이야. 자, 민주야 등비수열 합 공식 불러봐. SM 마이너스 공비 마이너스 1로 한번 써보자. 그냥. 공비 마이너스 1 분의 첫째 항 공비 항수 제곱 마이너스 1. 아유 완벽해. 퍼펙트. 잘했습니다. 죽을 뻔했죠? 자 이거야.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등비수열 합 구하는 거 할 때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이제 R이라고 할 때 몇 번째까지 더하든 이만큼이가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이라면 모든 뭐 10번째든 20번째든 30번째든 요 모양이 계속 똑같이 나온다고 얘기했었죠. 그걸 잘 보면 얘를 내가 한번 이렇게 써볼게. 요 놈이 그냥 어떤 똑같이 나오니까 모든 수열에 대해서 등비수열에 대해서 n번째까지든 뭐 n 플러스 1번째까지든 요건 똑같으니까 요거만 달라지니까요. 요만큼을 그냥 A라고 잡아볼게. 그러면 이렇게 써진 거랑 같죠. 그러니까 여기서 참고로 R-1분의 A 요만큼을 A로 잡는다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니까 잘 보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게 SN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하라는 뜻이냐?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은 공비의 n제곱이라고 써 있는 거야. 합의 모양이 공비의 n제곱이라고 써 있는데 그 앞에 있는 붙어 있는 숫자와 뒤에 있는 상수항이가 절대값은 똑같고 부호만 반대로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여기를 그냥 A라고 두면 여기가 개수가 1이기 때문에 똑같이 1이기 때문에 요만큼 개수가 요렇게 들어간다면
R의 n제곱이라고 써 있고 요렇게 또 빼기 요렇게 써 있는 게 바로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의 그러한 수열의 합의 모양이다. 이걸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갑자기 SN은 7분의 1 곱하기 3의 n제곱 빼기 7분의 1 이렇게 써 있는 걸 보면 아 이거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의 합을 나타내고 있구나 라고 읽을 수 있으면 됩니다. 공비는 3이겠죠. 첫째 항은 n 대신 1 집어넣으면 되니까 7분의 3 빼기 7분의 1이니까 7분의 2가 첫째 항이 되고 공비는 3인 그러한 등비수열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이걸 이해한다면 이제 요만큼이 중요한 사실이야. 요걸 이해한다면 내가 1021번 문제를 정상적으로 교육과정 그대로 풀어보고 이 특징을 이용해서 받아들이고 푸는 방법으로 했을 때 시간 차이를 조금만 느껴보면 돼. 자, 내가 1021번 문제를 풀게요. 요 화면은 내가 캡처를 해놓을 거니까 혹시 필요한 사람은 나중에 뭐 찍어도 되고 나중에 21번 문제까지 지금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 SN이가 2 곱하기 3의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K라고 돼 있다. 이게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된대. 그럼 빨리 이걸로 구한 AN과 S1으로부터 구한 A1과 여기서 구한 A1과 같다고 놓고 푸는 게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해볼게요. 그럼 AN은 SN 빼기 SN-1 그러면 2 곱하기 3의 n 더하기 1제곱 더하기 k에서 빼기 2 곱하기 3의 n제곱 더하기 k 요렇게 빼준 것 같죠? 여기다가 n 빼기 1 집어넣으면 얘가 됩니다. 맞아요? 그렇게 되면 k하고 마이너스 k는 죽어버렸고 여기가 2로 묶이면 3의 n 플러스 1제곱 빼기 3의 n제곱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그때 거듭제곱이 작은 쪽으로 묶어 쓰게 되면 2 곱하기 3의 n제곱으로 묶게 되면 여기는 3이 하나 남아있는 거죠. 그럼 3 빼기 1 되니까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2의 제곱 4 곱하기 3의 맞지? 4 곱하기 3의 n제곱 요게 바로 AN의 모습으로 구해진 거고 그 다음에 진정한 여기 이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써놓고 지금 서술형 풀이라고 생각하고 쓸게. S1으로 구한 A1 즉 여기다가 1 대입한 거죠. 여기 1 대입하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 9가 되니까 18 더하기 K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서술형이었으면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므로 여기다가 1 집어넣은 12와 여기 18 더하기 K와 같은 값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K의 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6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풀이. 서술형 풀이. 자, 이게 이제 이만큼의 풀이 과정이 필요한 거고 근데 이제 객관식이야. 그러면 특성을 이용하지 않는 친구들은 객관식이어도 어차피 이렇게 풀어야 돼. 근데 객관식이라면 등비수열 합이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인 거는 R의 n제곱을 기준으로 이 앞에 계수와 이 뒤에 상수항이 값은 똑같고 부호만 반대로 돼 있다라는 특징을 잘 봐두시면 이걸 보고 2 곱하기 여기가 n제곱으로 돼 있어야 되니까 3의 1제곱을 떼버리라고. 그럼 뭐가 돼? 3의 1제곱을 떼서 곱하면 6 곱하기 3의 n제곱 더하기 k 이렇게 써지게 되지. 자 k 얼마면 돼? 마이너스 6이면 되겠지. 끝. 이렇게 되는 거야. 풀이가. 끝. 아이고. 그러니까 결국 시간 차이는 꽤 나요. 한 1분 정도는 걸릴 수 있어. 빨리 계산해도.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합이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의 합임을 이용하려면 여기 앞에 계수와 k가
절대값은 똑같고 부호만 반대인 거니까 그리고 K는 마이너스 6이라고 직접 구해낼 수 있다. 됐죠? 요건 캡처를 한번 해두겠습니다. 찍는 사람은 지금 같이 찍어도 돼요. 자, 그럼 한번 이제 연습을 조금 해볼게. 얼마나 빨리 풀 수 있는지 한번 도전해 보십시다. 내가 조금 지저분하게 한번 내볼게요. SN이가 마이너스 7분의 3의 3의 n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 3분의 1k. 자, 얘가 첫째 항부터 등비 이런 문제 안 내는데 이게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의 합을 등비수열인 그런 등비수열의 합을 나타낸다라고 표현이 나왔다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아까처럼 SN-를 구하려면 벌써 쓰기 싫게 생겼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정리하면 된다고? 여기를 공비의 n제곱 형태로 써야 되니까 3의 마이너스 2제곱을 빼내면 되죠. 3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9분의 1 빼놓으면 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7분의 3의 9분의 1에 3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마이너스 3분의 1k가 되겠죠. 그래서 약분이 되면 얼마가 되니? 여기가 3이 되니까 마이너스 21분의 1에 3의 n제곱 빼기 3분의 1k가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1분의 1이 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까지 포함해서 플러스 요거랑 부호가 반대가 되려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의 k제곱이 플러스 2분의 1이 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k는 얼마면 되겠어?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되니까 요만큼이면 된다 라고 그냥 쓰면 되겠죠. 이거를 SN 빼기 SN 마이너스 계산하려면 하다가 조금 짜증날 거야. 그래서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의 합은 항상 뭐 그냥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요만큼이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랑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나머지는 이제 일반적인 문제들이므로 제가 1019번 예제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제 지울게요. 이만큼을 지워버리겠습니다. 1019번 이제는 필요한 대로 한번 해보십시다요. 자, 1019번은 SN 더하기 100은 10의 n 플러스 2제곱. 이게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으로 돼 있는데 그럼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 맞니 안 맞니? 이거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 맞아 안 맞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써줘요? 맞죠.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 맞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는 이 수열의 일반항이 AN이가 P 곱하기 Q의 n 플러스 1제곱. 자, 그러면 역시 아까처럼 등비수열 합이 특징을 이해하지 않고 그냥 정상적으로 교육과정대로 풀겠다 하면 이제 정리할게. AN은 SN 빼기 SN 빼기 1. 그럼 SN이가 10의 n 플러스 2제곱 빼기 100으로 시작했고요. 그 다음 빼기 10의 n 플러스 1제곱 빼기 100. 그럼 100은 날라가고 10의 n 플러스 2제곱 빼기 10의 n 플러스 1제곱이니까 10의 n 플러스 1제곱으로 묶어주면 여기는 10이 하나 남고 빼기 1이니까 9 곱하기 10의 n 플러스 1제곱으로 계산되죠. 그래놓고 확인을 해야 될 거란 말이야. S1 이따가 1 집어넣고 계산하면 10의 세제곱이니까 1000 빼기 100 그러면 900. 여기다가 1 집어넣었더니 900. 아, 똑같네.
그러니까 첫째 항부터 등 비수열이므로 그냥 A에는 9 곱하기 10의 n 더하기 1제곱이에요. 비교해봤더니 얘가 9고 여기가 10이다. P는 9고 Q는 10이다. 그죠? 그래서 P 빼기 Q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 거고, 만약에 여기까지 써놨을 때 이거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네 라고 느꼈던 사람은 그냥 여기까지 쓰면서 그냥 끝! 이렇게 해도 되죠. S1 구해서 굳이 비교할 필요조차 없잖아. 맞죠? 두 번째는 이게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라고 읽었다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그냥 첫째 항이 얼마야? 그랬더니 1000, 공비가 얼마야? 10. 그러니까 A에는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항수 빼기 1제곱 이렇게 썼을 거고, AR에 n-1제곱으로 썼으니까, 그럼 얘가 10에 잠깐만, 첫째 항도 써야지. 첫째 항이 1000이 되는 게 아니지. 첫째 항이 900이네요. 1000 빼기 100이니까 900. 여기에 공비가 10. 그러면 900 곱하기 공비의 n 빼기 1제곱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n 플러스 1제곱으로 돼 있다는 게 어떤 뜻인지 다른 게 보이니까 여기서 100을 갖다가 10의 제곱으로 써서 계산을 해야지 된다는 얘기니까, n-1이죠. 여기는 그냥 요걸 계산했을 때가 이렇게 되니까 아까처럼 구해내면 됩니다.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라는 게 이해가 되면 그냥 첫째 항 공비 구해서 일반 써버려도 끝난다 이런 얘기고, 어떻게 풀어도 상관없죠. 이 계산보다는 이해가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등비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문제가 나왔네요. 수학 1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원리합계라는 내용을 공부한 적이 있어. 근데 이제 나온 김에 예전에 또 오히려 조금 덜 내다가 요즘에 그냥 한 문제씩 내더라고. 물론 교과서에 있는 정도밖에 안 내요. 더 선배들 때는 더 잘 냈었지. 수능에서도 냈었으니까. 그때는 막 말을 바꿔가지고 실생활에 응용하는 것처럼 역모기지론 들어본 적 있냐? 역모기지론이 뭐냐면 뭐 알 필요는 없는데, 예를 들면 성주가 나중에 너 성주 시집 갈 거냐? 오케이. 가고 싶어요? 오케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애들 키워가지고 네가 다 뭐 장가 시집 다 보내고 저기 남편이랑 둘만 남았어. 근데 이제 나이가 많이 먹으니까 남편이 일을 못 할 거 아니야. 너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노후를 하는 거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아파트면 아파트를 은행에다가 맡깁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가격에 맞춰서 내가 20년간 연금처럼 받겠다. 그러면 은행에서 매달 생활비를 넣어줘요. 20년간. 그럼 나 죽으면 아파트는 은행에서 가져. 오케이? 대충 알겠냐? 그러니까 아파트 가치랑 돈이랑 바꾸는 거예요. 계속 갉아먹는 거지. 그걸 이제 모기지론이라고 해.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나는 연금을 얼마씩 받으면 돼? 막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로 내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원리학계 특집을 하겠습니다. 물론 특집이라고 해도 잠깐이면 끝나는 거니까 잘 들으셔야 돼. 한 방에 끝내시고 졸지 말고, 얘는 그냥 못 들은 채로 잘 모르겠다 하면 넘어가 버리려고. 근데 식 모양은 어렵지 않은 게 이미 우리가 계속 했어. 누가 동대문에서 옷 사다가 판 사람 누구 여기? 동대문에서 5,000원짜리 티셔츠 사다가 홈쇼핑으로 팔았던 사람 누구야? 언제 팔았지? 안 팔았어? 자, 원리합계라는 게 말 뜻으로는 돈 관계예요. 북한식 사투리 같아, 그지? 원금과 리자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내가 은행에다가 이제 저금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자를 붙여주죠. 그러면 이자도 내 돈 아닌가 사실? 물론 나라에서는 그 이자도 세금을 떼갑니다. 내가 이제 돈을 얼마 저축해놨는데 이자가 100만 원이 붙으면 거기서 뭐 10만 원 떼가요. 일종의. 너 소득 있잖아.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되니까. 뭐 그건 상관없고 우리는.
원금과 이자. 우리 고민이야 뭐 아파트만 그지? 저번 시간에 하지 않았나? 그렇죠. 10억짜리 아파트면 한 달이면 끝이라고. 자, 원금과 이자에 관련된 얘기야. 원금과 이자에 관련된 얘기야. 그걸 다 합쳐서 얼마냐? 에 대한 얘기고. 그러면 요 식을 우리가 많이 봤던 식으로 정리를 먼저 해줄게. 자, 용어부터 적을게요. 원금을 내가 A1이 있었다고 치자. 그리고 이율이라고 하죠. 이자율. 이율을 R%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금을 많이 이제 오랫동안 하느냐에 따라 다르니까 기간. 근데 이제 이게 뭐가 좀 있냐면 나중에 월 이율, 뭐 연 이율 이런 말 나오는데 월 이율은 한 달에 한 번씩 이자 붙인다 그냥 가정하고 하는 거고 연 이율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이자를 주는 걸로 뭐 이렇게 문제 나와. 그러면 그때 기간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그냥 기간이라는 의미 말고 너네가 이자 붙은 횟수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기간을 n 뭐 월 이율이라면 n 개월이 되는 거고 연 이율이라면 n 년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자 붙은 횟수만큼을 기간으로 잡았을 때 이 원리합계를 s라는 문자로 약속을 하게 되면 니네들이 보면 이거 봤던 건데요 그럴 거야. 원리합계 s는 원금과 이자를 다 합치면 원금 A에 1 늘어나니까 플러스 R%의 이자가 n번 붙은 걸로 이렇게 기억하고 싶으면 돼. 그럼 똑같아. 뭐 10% 이익을 붙였는데 또 10% 이익을 붙이면 여기가 제곱이 됐던 상황이 있었죠. 네,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원리합계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식이 구성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여기 요거 쓸 줄 알아야 돼. 자, 이제 두 번째 주의사항을 얘기해 줄게. 이제 용어 중에 복리라고 하는 개념의 글자가 있을 거야. 그럼 복리하고 상대적인 개념이 뭐냐면 복잡한 이자 계산인 거고 단순한 이자 계산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이건 초딩 때 하던 거. 초딩 때 이자 개념만 소개하기 위해서 단리법이라고 하는 이자 방법을 씁니다. 얘는 뭐냐면 내가 저금을 했으면 저금한 원금 있지? 그 원금에 대해서 이자만 계속 붙여주는 거야.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이냐면 1년에 10% 이자를 준다. 지금 그런 건 없지만 그럼 내가 100원을 저금했을 때 1년 뒤에 얼마가 되는 거냐면 100원에 10%가 늘어났으니까 110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2년이 지나면 또 10원을 붙여줘서 120원이 되는 상황. 그 다음에 3년이 지나면 또 이자 10원을 붙여줘가지고 130원이 되는 이런 상황으로 진행하는 게 이자가 붙는다. 요거만 설명하려고 하는 방식이고 이건 실생활에 없습니다. 그러면 복리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이자가 붙었어. 그럼 내 돈이 늘어나 있을 텐데 이 늘어난 돈 자체가 내 돈이잖아 어차피. 그러니까 이자를 다음번에 붙일 때는 늘어나서 이만큼 된 돈에다가 그 퍼센트만큼 이자를 주는 거지. 예를 들면 얘 같으면 100원으로 시작하면 한 번 이자가 붙으면 11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이자 붙을 때는 110원에 10% 주는 거야. 110원에 10%는 얼마야? 110원에 11. 응? 11원? 네, 11원 더. 11원? 그럼 121원이 되는 거야? 네. 맞나요? 11원 121원이 되고 그 다음 이자 붙을 때는 121원에 10% 그러니까 12.1원이 늘어나는 거지. 그래서 133.1원이 되고 이렇게 가다 보면 첫 번째 이자 붙을 때는 같지만 그 다음부터는 어때? 이자 붙어서 늘어난 돈에다가 계속 똑같잖아. 1000원의 1%랑 100만 원의 1%가 같겠어. 훨씬 점점 빨리 늘어나죠.
그래서 이 복리법으로 하다 보면 한 20년, 30년 묵혀두면 늘어나는 속도가 눈덩이 물듯이 그렇게 되죠. 근데 세상의 모든 것들은 대부분 다 이런 꼴이긴 한데 그걸 다 쪼개서 매달 얼마씩 주는 걸로 이렇게 다 계산합니다. 어쨌든 복리는 그런 개념인 거. 학교 시험은 무조건 복리라는 말이 써 있을 테니까 그냥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하면 돼. 이게 그 방법대로 늘어나는 돈이야. 자,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한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문제 안 풀고 기간에 대한 얘기를 조심해서 읽을 것. 자,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연이율이라고 있다고 치자. 네, 연이율. 이건 뭐냐면 1년에 한 번 이자를 주는 거야. 1년이 지나면 이자를 주는 거야. 이때 이 시험 문제 중에 1년 초에 저금을 하고 10년 말에 내가 이 돈을 찾겠다. 이런 류의 문제도 있고 1년 말에 하고 10년 말에 타겠다. 그러니까 초와 말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 그러면 1년 단위로 하면 초라는 건 1월 1일을 말하는 거야. 여기는 12월 31일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1년으로 봤을 때 1월 1일 날 저금을 하고 12월 31일 날 돈을 탄다고 했을 때 이게 정확히 1년 기간이 되니 안 되니 라는 거야. 초에 집어넣고 1월 1일 날 집어넣고 문제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 말에 타겠다 했을 때 12월 31일에 타는 건데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1년이 지나야 이자를 주니까 1년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1년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자가 한 번 더 붙냐 덜 붙냐가 여기 잘못 해석해가지고 틀려지니까 계산을 엉뚱한 걸 하게 되니까 잘 들으라고. 자,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1월 이 초라는 의미가 1월 1일 0시예요. 그리고 12월 31일 타는 거는 12월 31일 밤 12시라고. 이게 정확히 1년이 되겠느냐 그러면 1년이 된다고 하는 거야. 이건 1년이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때 밤 0시하고 이때 밤 12시하고 새벽 0시죠. 이때 밤 12시하고는 정확하게 딱 채워진 거야 완전히. 이 0시가 12시이기도 한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초와 말 개념을 봤을 때 초라는 거는 이때의 0시 개념인 거고 말이라고 하는 말은 그 마지막 날에 밤 12시가 되어서 정확히 1년이 채워진 걸로 보고 한 번 이자를 주는 겁니다. 이게 되죠? 조심하시고. 자, 초와 말 사이도 1년이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놓고요. 이제 실제 문제 풀이는 이제 이걸 가지고 한번 풀어볼게.